그래서 이 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자아성찰시입니다. 이 시는 1979년에 발표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출판 금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 김광현 선생님 작품은 평가원에 여러 번 출제된 경력이 있는 작품이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저타공인 최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번에 EBS에 있으니까 잘 봐둬야겠죠. 자, 하나하나 가봅시다. 살구가 나던 세밋. 얘들아, 살구면 몇 년? 예? 1960년. 1960년. 세밋이면 언제야, 세밋이면? 세밋. 이 세밋이면 한자로 연말이잖아, 연말. 연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불도 없는 차가운 방에 앉아서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차가운 방, 열띤 토론. 이런 건 이제 대조의 이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얘들아, 20대의 최고 단점은 뭐래? 20대의 최고 단점. 예? 가난하다는 거죠. 그죠? 돈이 없잖아, 너희. 너희 돈 없지? 그죠? 그게 20대의 최고 단점이에요. 20대의 최고 장점, 뭡니까? 에너지 폭발이죠. 그죠? 뭐가 있어? 열띤 토론, 열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이런 관점을 아주 순진한 관점이라고 그러죠. 순수하다고 안 합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거죠. 정치는 누가 하고? 정치인이 하고 나는 정치와는 상관없는 꿈을 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가지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와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생각이 아니라 뭐?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 이 구절을 한번 기억해 두시죠. 왜냐하면 이 시가 이제 젊었을 때랑 나이 먹었을 때랑 따로따로 나오는데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일단 20대 때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엇입니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당 로타리에서 대폰을 마시며. 자, 이분의 대학을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왔네. 해화당 로타리래요. 어느 대학이죠? 네, 성균관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로에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는 서울대 인문대가 해화동에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원래 인문대랑 의대가 해화동에 있었어요. 대학로에. 지금은 이제 의대만 있죠. 그죠? 서울대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저 관악산 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지금은 서울대가 데모 안 하는데 옛날에는 데모하면 우리나라 넘버원이 서울대였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데모 많이 한 곳. 여러분들 그 전태일 열사라고 아시죠?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장소가 그 청계천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어디였지? 서울대학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태일 열사를 서울대장으로 치렀어요. 장례식을. 그 당시 서울대는 지금 서울대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자, 대포. 대포가 뭐죠? 보통 이제 안주 없이 혹은 작은 안주로 많은 술을 마시는 걸 우리가 대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주 소박하게 마시는 거죠.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뭐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대의 최고 고민,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그죠?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하고, 이때 때묻지 않은 고민이란 건 순수한 고민인데 이때 때는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묻지 않은 고민이야? 보통 우리가 세속의 때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속의 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죠, 역시. 그죠? 그죠? 어떤 물질적 혹은 금전적 이익과 상관없는 고민을 한 거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왜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순수한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어떤 노래죠? 예? 저마다 목청껏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은 자기만의 노래예요.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남이 지어준 노래에 공감해가지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자기만의 노래. 그죠? 자기의 어떤 신념과 열정과 감정이 복받쳐 있는 노래. 이런 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그죠? 그런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얘들아, 별은 되게 좋은 거잖아. 그지? 순수. 근데 뭔가 불길하죠. 떨어졌으니까. 이게 별똥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날의 순수는 뭔가 추락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자, 그로부터 18년. 몇 년입니까? 아까 살고가 1960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1970? 예, 8년이죠. 18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 시집은 1979년에 발표가 됐어요.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얘들아, 아까 우리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정치와 상관없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순진하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예?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살아갑니다. 넥타이는 뭘 상징하니? 예? 규격이잖아요. 규격화된 삶. 규격화된 삶. 틀에 박힌 삶. 규격화된 삶.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상관없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가 되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편이 된 거야? 예? 정치적으로 보수 편향이 된 거죠. 그죠? 그런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죠.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식들의 안부를 묻고 월급이 얼마를 물으며 치솟는 물가를 걱정해요. 얘들아, 아까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부 때 묻은 고민을 합니다. 아까 내가 때가 뭐라고 그랬지? 세속, 이익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숫자로 표현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0,000원, 월급, 물가 전부 숫자와 관계된 표현들이죠. 그죠? 이것은 전부 때 묻은 고민이에요. 그 중에 앞권은 이 아이러니죠. 뭐?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대. 즐겁게 세상을 개탄해. 얘들아, 이거 진짜 아이러니지 않냐? 세상을 개탄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이란 거 아니냐? 근데 태도가 지금 어때요? 즐거워? 이상하지요? 그죠? 자, 이건 뭡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 예, 방관자죠, 방관자. 방관자만이 즐겁게 세상을 개탄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닌 거죠. 그죠? 얘들아, 1978년이면, 그죠? 군부 독재가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죠. 왜냐하면 72년에 유신헌법이 나오고, 79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박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그게 79년. 바로 요 해 다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와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야. 78년도 겨울. 그죠? 근데 그때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다. 이게 완전 방관자적 태도입니다. 그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얘들아, 아까는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니? 저마다 목총을 돋우며 노래를 불렀잖아요. 큰 소리로. 그죠? 근데 지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젊었을 때의 태도와 반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사회적 억압에 어떻게 된 거야? 억압에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졌다? 다른 말로 뭐야? 길들여진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억압을 개탄스러워했다면 지금은 그 사회적 억압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떠드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얘들아, 살기 위한 삶 뭐라고 그러니? 예? 무목적이죠. 무목적. 그렇죠? 살기 위해 사는 삶은 목적 없는 삶이에요. 맹목적인 삶. 그렇죠? 이젠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얘들아 18년 전에 어떤 술을 먹었죠? 대포. 가난하니까 거의 안주 없이 술을 마셨어요. 그죠? 술만 드립다 마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비싼 술과 비싼 안주를 먹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져요. 뭔가 좀 만남도 아까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만났는데 이 만남도 좀 뭐랄까 형식적이죠. 그죠? 뭔가 좀 형식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매에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매에서는 춤을 추러 갔어요. 여기 젊은 날에 부르는 노래와는 좀 달라요. 젊은 날에 노래와는 다른 또 다른 유흥이죠. 그죠? 이런 건 좀 유흥이란 말이 어울리죠. 포커와 춤 이런 거. 젊었을 때 부르던 우리 노래는 유흥과는 좀 관계 없는 거죠. 그런 건. 그죠? 자, 매에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걷습니다. 돌로의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 달력을 소중히 한다는데 이 달력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을까요? 달력에는 누구누구 생일, 누구누구 기념일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 거 못 챙기면 졸라 맞습니다. 알죠? 그죠? 졸라 맞아요. 뭘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이때 피는 어떤 희생이라기보다도 아까 나왔던 열정에 가깝겠죠. 열정.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섰습니다. 요건 이제 변화인데, 변화. 플라토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어요. 이 플라토너스 가로수, 얘네들은 뭐야?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해요. 그죠? 모든 게 변화했는데 얘네들은 안 변했단 말이야. 플라토너스 가로수.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토너스 가로수의 이 가로수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뭐야?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역할. 뭐? 자아성찰의 역할이죠. 자아성찰. 성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던 플라토너스 가로수예요. 됐죠?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을 귓전으로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짓이 무슨 뜻이죠? 이런 건 이제 시적화자의 태도가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부사입니다. 일부러 이런 뜻이죠. 일부러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성찰의 계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써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아 성찰도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이 시에서 가장 뛰어난 시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늪. 이게 뭐를 비유한 단어죠? 당연히 현실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현실을 비유한 단어인데 이 늪의 속성이 뭐죠? 일단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지요. 그죠? 그래서 현실을 늪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이미 빠져나오기 힘들고 이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됐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늪이죠. 그죠? 앞으로 더더욱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아성찰을 거부했지만 가장 자아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자아성찰시입니다. 이 시는 1979년에 발표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출판 금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단어 때문에 늪.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출판 금지가 되죠.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95년인가 이게 풀려가지고 저도 그때쯤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시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시를 보고 극찬을 했고 시에서 일상시라는 용어가 이 시 때문에 등장을 해요. 평론에서 일상시라는 용어가 생긴 게 이 시 때문에 등장할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컸었던 시입니다.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가장 교육적인 주제인 자아성찰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시의 태도는 18년 이전이랑 18년 이후가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시입니다.